이어서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신 기자, 조금 전에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메타의 급락 속에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큰 하루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5거래일 만에 나타난 하락장이고 이 낙폭도 큰데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앞에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의 광고 부문 매출이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 정책 탓에 올해도 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회사가 내놓으면서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주가뿐만 아니라 이 기술주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장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메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바로 기술주와 반도체 주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메타의 실적 저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술주와 반도체 주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반응을 살펴보기 이전에 기술주를 둘러싼 환경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연 1.8%를 다시 넘어섰죠.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는 것은 기술주한테는 보통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술주는 특히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죠.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주가 상승 동력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밑바탕에 두고 최근에 기술주에 대해 나오는 월가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오늘 하락장에서 나온 이야기인 점을 감안하셔야겠지만 TD 아메리트레이드의 JJ 키난 수석시장 전략가는 그동안은 하락장의 주식을 담는 이른바 바이 더 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월가 금융사들의 시장 견해도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JP 모간은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한편 골드만삭스는 변동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해온 벤처 캐피털 시장에서는 이미 IPO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했던 키스라보이스는 인플레이션이 한두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면 더 큰 조정을 보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기술주와 반도체주에 대한 월가 의견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확인해 볼 만한 주요 일정들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될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인 오는 10일 개장 전에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지난 12월 CPI 상승률이 7%라는 기록적인 숫자가 나온 이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의 시점을 조금씩 당기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시 하락장의 요인을 만들어냈죠. 시장에서 보는 1월 CPI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보다도 높은 7.2%입니다. 물가에 부담이 될 다른 이슈들 가운데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들 가운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유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선박 FPSO라고 하는데 이 FPSO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프리카 내 주요 산유국 가운데 하나인 리비아에서는 악천후로 인해서 6개 항구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 이후의 유가는 현지 시간 기준 점심시간 이후에 WTI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WTI 가격이 배럴당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공급망 불안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시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 사태 역시 월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